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광지 숙박 예약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패스트트랙 사태가 이제 지난해 4월에 네. 벌어졌으니까 17개월? 맞습니다. 근데 기소된 다음에도 지금 8개월 만에 맞습니다. 이제서 이제 첫 재판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1년 하고도 5개월이 지난 사건이고요. 올 1월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8개월이 흘렀는데, 네. 자, 원래는 지난달 말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8월 31일이 예정이었는데 8월 24일부터 공교롭게 이 수도권에서 이 바이러스 폭증으로 법정이 거의 2주간 휴정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2, 3주 미뤄져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에 대해서 우선은 자료의 방대함 이게 좀 많이 지적이 됩니다. 네. 검찰 조사도 그래서 뭐 국회 방송 등 당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주로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회 TV에서 카메라로 찍은 것, CCTV 자료,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들이 방대해서 2시간 영화 1,100편 분량이다. 지금 이제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 그것도 골라냈을 텐데요. 6테라바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아마 자료 검토에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일부러 늦춘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그랬을 가능성은 뭐 많이 언론 보도에서 분석이 되지만 이게 일단은 4월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20대 국회 때 벌어진 일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고려한 미루기 아니냐. 검찰의 뭐 고의 이 기소를 늦게 했고 재판부도 재판을 늦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뭐 자료가 방대하니까 그거는 사실로 인정해 주기로 하죠. 자, 오늘 오랜만에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또 참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란 말씀 드립니다. 헌법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의 주장과 입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 없습니까? 네, 지금 첫 공판인데 심경이 어떠시죠? 착잡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팩트가 아닌 내용도 있고 해서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들어갈 때 모습이고요.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이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2019년 4월에 있었던 모든 일은 저에게 책임이 있고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국회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정당한 저항에 대해서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후 2시엔 황교안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인데 심경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답답하고 국민께는 죄스럽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법정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정에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출석했는데 이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서 불렀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다 참석하지 않았고 의원 중에 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민경훈 의원을 제외하고 오전 10시 재판에는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공판 준비기일에는 변호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꼭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같은 날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처음 하는 날은 뭘 하게 되냐면 당신의 이름, 주소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네. 인정신문은 변호사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 일까지는 뭐 벌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0시, 2시, 4시 이렇게 분리해서 했던 것은 한 재판부에 이렇게 수십 명 가까이가 같이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석에. 그러다 보니까 순차로 소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밀접 접촉을 줄이겠다라는 재판부의 배려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의원들이 많아서 혐의가 다 조금씩 다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죠. 한마디로 동물국회를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회의장이라든가 국회 일정 관련해서 폭력을 쓴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처벌하도록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법안을 내서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법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라든가 의안가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 접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과 국회 경위는 공무원이지 않겠습니까? 공무 수행 중에 이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무력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이런 법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이배 의원을 수시간 동안 감금해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 공갈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 주요 범죄 행위별로 가담자, 행위자, 그리고 적극 가담자이냐 소극 가담자이냐에 따라서 구형량도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가담이 좀 적었거나 행위 태양이 좀 미약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약식 명령, 벌금형을 구형받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당시 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 장면 잠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입니다. 최이배 의원이 의원실에서 나가려는 걸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몸으로 저지하고 소파까지 끌고 와서 출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급기야 최이배 의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에 창문 틈새로 얼굴만 내밀고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되게 됐었죠. 경찰과 소방 쪽에 연락을 해서 감금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앞에서도 민주당 보좌진들이 법안을 내기 위해 다가서자 한국당 측에서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국민을 갖고 가라!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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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간 아수라장이 되더니 팩스로 온 법안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공무사라서 저희가 이후 팩스가 부서져서 법안 팩스 제출이 막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또 여야의 치열한 몸싸움 속에 쇠지렛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쇠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루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 자, 저 이제 17개월이 지나서 이제 첫 정식 재판인데 만약에 재판이 서둘러져서 결과가 나왔다면 네네.
이번에 총선에 나오지 못하는 의원도 발생할 뻔했어요. 그걸 상당히 전현직 의원이 이번 그 21대 총선 전에 걱정을 했죠. 지난해부터. 당직자들도 사실은 지도부에 대해서 네.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뭐 이제 당시에 황교안 대표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지도부의 지시로 동원돼서 저렇게 몸싸움을 벌인 것인데 네. 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뭐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에 아마 1심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3심제까지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나오긴 어려웠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천에서 일단은 기소된 상태였다면 네. 배제됐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죠. 많기 때문에 지금 저 안에는 전현직 의원이 섞여 있거든요. 지금 현직 의원 누가 있나요? 현직 의원 보시면은 민주당만 해도 우선 2명이 박범계 의원이 현직 의원이고요. 네.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시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전직 의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 안에도 보시면은 현역 의원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네. 지금 1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현재 4명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4명 중에 2명이고 이 중에 이종걸, 표창원은 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면 공천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불법 사보임 막기 위해 정당한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검찰에서도 개진했지만 검찰에서는 위법하다, 범죄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패스트트랙에서 국회가 했던 일련의 절차들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그에 대항해서 저항해서 정당한 행위로 이런 폭력을 쓴 게 정당화되는데 보통은 폭력을 폭력으로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중대한 위법 행위, 특히 폭력이 무마될 수 있을 정도로 위법 행위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국당 측 변호인들,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방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양형입니다. 사실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의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얼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재판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첫 선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는 폭력행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2012년이고 그로부터 폭력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선처로 벌금형으로 끝내실 거냐, 500만 원 이상을 쓸 것이냐, 집행유예를 내릴 것이냐 굉장히 고민되는 사건이고 후대의 정치 역사에도 남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법률적인 주장도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용서해 줄 지점이 있느냐, 아니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일 재발해서는 안 되니까 일부 의원들이 박탈되더라도 이것은 엄중하게 해야 되냐, 이런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반영돼서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 내에서 법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충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이거 만약에 쉽게 넘어갔다가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쟁점되는 사람이 누굴 것 같고 어떤 혐의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네. 폭력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감금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내가 주도적으로 했고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그분들은 선처해달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 누가 주도적으로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양형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그 관련된 변호사들께서는 사개특위에서 그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사보임한 게 위법하면 위법한 거에 위법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했다. 이 부분 정도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돼서 유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이 사보임 적법하다라는 또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은 있지만 또 법률이라는 게 해석이라는 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됩니다. 자,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첫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달 23일부터 이제 민주당 모레군요. 모레부터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정식 재판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